대통령이 참석을 검토해왔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조금 전에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모레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저녁 6시 20분쯤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다면서 여러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참석 쪽에 무게가 쏠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심상찮은 중동 정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 그에 따라 나토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한 게 불참의 결정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나토 참석을 검토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죠.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걸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 캐나다 G7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의 극거 기국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적이 있죠. 비슷한 상황이 나토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했는데 이런 점들이 보고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럼 한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이루어질 걸로 봐야 될까요? 네, 한미 간 현안이 많은 만큼 정상회담은 조속한 시일 안에 재추진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SBS에 9월에 유엔 총회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첫 전화통화에서 미국에서의 정상회담 등이 거론된 만큼 다자 외교 무대가 아닌 7, 8월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자, 김호영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영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 소식을 알렸는데요.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지만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해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면 지난 캐나다 G7 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국으로 성사되지 못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관심이었는데요.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불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시점도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간 정부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결국 이 대통령이 불참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대통령 대신 다른 정부 인사가 대신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토 측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평온했던 휴일 아침,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달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불참을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참석에 좀 무게가 실렸었는데 이번 사태를 좀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뭐 사실 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24일 날 떠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실에도 오후 3시에 그 관련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오전 9시에 이런 긴급 소식이 타전되면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 기류도 상당히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이긴 하지만 그 파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에서는 발등에 불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우리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장에 그 지금 뭐 유가가 지금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환율까지 상승이 되고 그리고 또 주가는 또 하락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심각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국내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나토 회의에 만약에 참석할 경우에는 이 원래 나토 회의에 예정하고 있었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 이 문제에 모든 것이 다 쏠리는 그런 예.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예. 이란의 공격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또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전혀 그러니까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 상황을 좀 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제가 방금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이란과의 향후 지금 확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석도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럴 경우는 또 그런 경우도 또 이번에 가서 또 못 예. 만나고는 그런 또 상황도 뭐 고려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종합해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또 하나 국내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여러 가지 그 이란 이 중동발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이럴수록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을 빨리 좀 서두르야 된다. 그래서 국내적인 예. 차원에서 진영을 빨리 갖춰야 된다는 그런 요구 또 상당히 아마 좀 고려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지금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요게 이제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나토 정상회의에 만약에 참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참석 여부를 지금 확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사실 제일 크게 고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G7 정상회담에서도 물론 트럼프 쪽에서 양해를 구하고 네. 지금 이 이란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이란 정국과 관련돼서 급거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내 일부에서는 네. 트럼프가 패싱한 거다를 비롯해서 아니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뭐 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여부가 성사 여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 G7에서도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세와 또 다르게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다자간 회담을 경시한다. 어허. 그러니까 지난번 G7에서 돌아왔잖아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18년도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2018년도에 똑같이 캐나다에서 G7이 열렸습니다. 그랬죠. 그때 퀘벡에서 그 열렸어요.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는군요. 근데 그때도 마지막 일정 남겨놓고 네. 하루 남겨놓고 그 직전에 북미 회담 준비 때문에 내가 끝까지 못한다. 그러고 그대로 귀국해버렸어요. 네.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언론 분석은 뭐냐면 양자 회담.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떤 해결도 상대를 직접 불러서 상대와의 어떤 비즈니스적 해결을 원하지 다자에서의 어떤 그 회담에 그렇게 크게 중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과 또 그때도 지금도 공통점이 뭐냐면 관세. G7 그때도 철강 강세를 높였기 때문에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전부 다 불만을 가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 이란과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불참하거나 혹은 급거 귀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시그널이 분명히 미국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또다시 G7에 이어서 또 패싱 당했다라는 식의 어떤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이제 관세 협상 종료 시점이 7월 8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만나지 않게 된다면 그럼 뭐 또다시 일정을 또 잡아야 되는지 뭐 이런 문제도 한참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가지 않기로 해서 이번에 성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핵을 갖고 있는 북한 문제도 이제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다만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할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고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한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뭐 일부에서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건드릴 사항이라고 한다면 벌써 한 20년 전, 30년 전에 타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은 그 레드라인, 금지선을 지금 넘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기 이전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아예 못 갖추도록 그러니까 타격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북한은 벌써 지금 이게 금지선을 넘어서서 지금 예. 말 그대로 핵 보유국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보다는 현 수준에서의 동결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핵군 쪽으로 그러니까 몰고 가려고 하는 예. 그러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라고 해서 우리 쪽에서 많이 우려했던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에 있는 기존 핵을 없애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 이상에서 더 이상 개발을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동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있는 핵무기를 군축회담을 통해서 예.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일단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이란과 북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이 이란의 보복 능력에 비해서 북한의 보복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본인들이 여러 번 공표했듯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금 개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기술이 완성됐냐 여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에서 앉아서 바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올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보복을 한다면 미국보다는 이스라엘 쪽으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스라엘에게 지금 미사일을 날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 미국을 바로 치진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보복 공격을 한다면 남쪽을 향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예. 높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바로 평택에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여러 가지 또 한국의 이 국제적 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예. 이란으로부터 1000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과 달리 예. 휴전선에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생각한다고 하면 예. 미국 입장에서 섣불리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북한 타격을 하려다가 뭐 우리도 만류했고, 여러 그렇죠.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제 예. 뭐 반대 의견이 예.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던 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2주 전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거부한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일단 트럼프는 친서를 보내는 등 예. 그러니까 일기 때와 거의 일기 때에 어떤 잠시 유보됐던 북미 관계를 계속 연장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지금 아까 교수님한테 한 질문을 이어서 제가 예, 받으면서 이 대답까지 한다면 이거죠. 지금 트럼프는 기존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걸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두 개의 전장을 갖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예. 미국이 아무리 뭐 하나의 어떤 기동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해버리면 다른 곳에서의 전쟁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한 곳을 하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록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무기를 대는 등 상당히 어떤 깊숙이 개입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란과의 어떤 전쟁이 직접적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떤 시그널을 갖느냐? 제3, 제4의 지역에 그 분쟁 당사자들은 이번이 기회다라는 시그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이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불리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한테 줄 무기가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동으로.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우리한테 올 무기가 제대로 미국으로부터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니미초가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시그널이냐면 니미초는 원래 대만 해협 등 동남아를 지금 커버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미국 항공모함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니미츠 네. 항공모함. 근데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죠? 네. 중국이 대만과의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세 개의 전선을 동시에 미국은 치를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지금 그래 대만 어떻게 리미초도 없어? 또 한반도도 역시 마찬가지 영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아까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다면 트럼프는 지금 이 대만이라든지 네. 혹은 뭐 북한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상황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 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먼저 어떻게 끝내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트럼프는 와 끝났다. 예. 뭐 더 이상 없다라고 그냥 자기가 선언해 버린 건 그 제3, 제4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지금 마가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이 굉장히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커요. 왜 개입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한반도나 혹은 대만까지 저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